자, 모든 병의 시작이자 이 침묵의 킬러라고 부르는 만성염증, 암, 자가면역질환, 만성관절염, 우울증, 치매 등을 유발하는 이 만성염증을 조절해서요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딱 좋은 영양제가 있습니다.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. 안녕하세요, 리틀약사입니다. 오늘 영상은 이 침묵의 킬러이자 만병의 근원이라서 가벼운 근육통, 관절통부터 여러가지 암이나 뇌질환, 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이 만성염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보충제 하나를 이야기할 겁니다. 자, 바로 이 우벤자임인데요. 왜 많고 많은 제품들 중에 이 우벤자임일까? 일단 우벤자임은 1940년대 독일에서 개발되었고요. 긴 역사만큼 많은 임상을 거쳐서 효능과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. 이미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죠. 우벤자임의 성분을 좀 볼까요? 먼저 이 판크레아틴이 있는데요. 판크레아틴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,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,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가 이렇게 좀 복합되어 있는 효소고요. 그 다음에 보이는 파파인과 브로멜라닌, 트립신, 키모트립신은 항염증 효소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, 루틴, 식물성 플라보노이드입니다. 얼핏 보면 소화효소제랑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 우벤자임은 과민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대사효소로서의 기능을 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먼저 우벤자임은 장염 코팅이 되어 있고 반드시 공복 시 먹게 되어 있어 이 위장관 내에서 작용하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가 더욱 용이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단백분해 요소가 소장벽을 통과하게 되면 혈류로 들어가서 이 알파2 마이크로글로빈이라는 것과 결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전신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조절하게 되고 과민 반응을 억제하게 되고 통증과 염증을 줄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또한 혈관과 림프의 염증에 의해 손상된 단백질을 좀 분해해 주고요. 단백분해 효소 수용체를 증가시켜서 혈류 흐름이라든지 미세순환을 좀 개선해 줄 수 있죠. 그런데 이 효소도 약 100달동 전후에 아미노산이 모인 단백질인데요. 어떻게 그대로 소장벽에서 흡수돼서 이런 항염증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?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현재의 전반적인 견해는 3펩타이드 정도라든지 또 1000달톤 이상의 분자량을 가진 분자조차도 한정된 양으로 소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현재 브로멜라닌, 트립신 같은 항염증 효소도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는 만큼 그 기전 자체를 또 그 효과 자체를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실제 우벤자임에 대한 연구를 좀 찾아보면 다양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요. 특히 이 중에서 근육통, 관절통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우벤자임의 제품들도 이렇게 관절통, 근육통 쪽에 조금 초점을 두고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로 건강한 면역체계를 유지하고 두 번째로 혈류순환을 돕고 세 번째로 관절 기능뿐 아니라 근육통을 감소시켜주고 네 번째로 과민 반응을 억제해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벤자임을 섭취하면 만성염증을 동반한 관절염, 근육통, 혈액순환 문제, 과민 면역으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에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. 우벤자임은 섭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식사 직전, 식후에 먹느냐 아니면 식전 공복에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식사 직전이나 식후에 먹게 되면 주로 소화효소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따라서 반드시 공복 시 섭취하시길 권장하고요. 식후 2시간 이후, 최소 식사 1시간 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먹는 양은요, 세정식 1일 2회 드시면 되고요. 적극적 용량이라든지 일시적으로 내가 좀 강화된 용량을 먹겠다라고 한다면 세정식 1일 4회까지 최대 12점까지 늘려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주의사항, 임산부, 수유부, 출혈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않아야 하고요. 간이 안 좋아서 간 수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와파린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, 이런 분들도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당연히 어린이 안 됩니다. 만성염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만성염증은 급성염증처럼 몸에서 붓기, 발적, 통증 같은 눈에 보이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. 몸에 이 염증성 기전이 좀 올라가 있어서요, 미세하게나마 보이지 않게 우리 세포나 혈관에 데미지를 주게 되는 거죠. 만성염증의 주 원인은요, 안 좋은 식단, 그에 따른 장내 유해균의 증가, 비만, 당독소, 스트레스로 인한 산화적 손상, 그리고 감기 같은 잦은 감염이라든지 급성 염증 질환이 어떻게 반복될 때
이럴 때 잘 생기게 됩니다. 만성염증의 증상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여러 증상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일단 염증의 지속적인 데미지는 특히 혈관계 질환에 좋지 않기 때문에요. 심혈관계 질환, 뇌졸중, 뇌질환 등도 잘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른 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, 치매 등도 유발될 수 있고요. 이유 없이 생기게 되는 이명이라든지 돌발성 난청 같은 질환도 잘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. 관절통, 어깨 건염, 석회 이런 것들은 또 만성염증의 당연한 원인일 수 있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이런 만성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우벤자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사실 염증성 소인을 줄이는 데는 이런 대사효소제 말고도 제가 영상에 자세히 해드렸던 파이토케미칼들이죠. 비크노제놀, 레스페라트롤, 컬큐민 다양한 제품들도 있을 겁니다. 약간의 기전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. 물론 같이 드셔도 무방합니다. 만성염증 관리에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까지 꼭 잊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,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.